자,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상태로는 음악이죠. 네, 음악을 하나 갖고 와 볼게요. 네, 이 영상이 음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. 그러니까 음악을 어떤 음악을 넣을 것이냐, 음악의 느낌을 어떤 음악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영상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가능하면 뭔가를 편집하실 땐 이 음악을 먼저 선곡을 하시고 하셔도 좋아요. 음악 위에다가 그 음악의 그 리듬과 어떤 그 느낌들을 그 위에 영상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은 조금 더 작업하시기가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. 영상을 먼저 하시고 음악을 고르려고 하면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음악을 먼저 예를 들면은 뭐 찬송가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먼저 고르신 다음에 그 음악 위에다가 매치를 하시면 좀 이렇게 되게 잘 맞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영상들을 골라낼 때에도 그렇고. 그러니까 가능하면 음악을 하는 게 좋고요. 자, 음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 음악은 이제 음악 혹은 오디오 파일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시간이 지금 오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디오 파일도 한번 다뤄볼게요. 오디오 파일을 다룰 때 몇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. 이제 오디오 파일들에 대해서 좀 알려면 기본적인 오디오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. 보시면 이 오른쪽에 게이지가 뜨는 게 보이시죠? 네, 이 오른쪽 레벨 미터에서 오디오가 지금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믹싱과 마스터링이 잘 돼 있는 음원이기 때문에 뜨는데 별 문제가 없이 여기 피크를 치지 않아요. 근데 자, 오디오에서 있어서 자, 비디오도 마찬가지인데요. 한 가지 벨로시티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요 오른쪽 오퍼시티 값이 100%라고 지금 밑에 보이시나요? 제가 마우스를 누르면 요 버튼 위에도 딱 되면 오퍼시티 값이 조절이 돼요. 이게 뭐냐면 투명도예요. 쉽게 얘기해서 얼만큼 보일 거냐, 많이 보일 거냐, 적게 보일 거냐. 자,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. 얘 값이 게인 값이라고 하는데 오디오는 게인이고 영상은 오퍼시티예요. 뭐 근데 기능은 비슷해요. 자, 오디오는 오퍼시티 값이 없고 게인 값은 결국은 크기예요. 이 파형의 크기가 변하는 게 보이시죠? 여기를 잡아서 내리면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. 뭐 볼륨이라고 이해하시는, 볼륨과 게인은 사실은 원래 다른 거지만 지금은 이해를 그냥 그렇게 하세요. 볼륨, 게인 뭐 비슷한 거다. 게인이 낮아지면서 소리가 작아져요.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소리도 네, 파형도 작아지고, 네.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도 다 똑같습니다. 네, 오디오에 대한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다 비슷한 원리예요. 그래서 이걸로 기본적으로 이 피크 값을 치지 않게, 빨간 거를 치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. 이제 치다 보면 여기 빨갛게 피크가 빵 치면서 여기 레드가 딱 뜨거든요.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돼요. 그래서 그 게인을 볼륨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준다는 거. 이게 이제 오디오의 가장 기본적인, 그 다음에 여기 영상에 있어서도 그 오퍼시티 값으로 그것들을 해줄 수 있다는 거. 보이고 안 보이고, 많이 보이고 투명하게 덜 보이고. 그러면 예를 들면 영상도 그럴 수 있죠. 두 개를 섞는 거예요. 합성한다는 의미가, 자, 이렇게 합성하면 앞에 그림이 지금 완전히 안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앞에 그림을 이렇게 살짝 얹어가지고 지금 T 하는 그림과 뒤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오퍼시티 앞에 걸 조절함으로 인해서 합성되는 분량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. 어떻게 다를 것이냐, 뭐 이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뭐 다른 문제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영상의 느낌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. 네. 뭔가 이렇게 아사무사하게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상들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어떤 그림들을 만들어낼 때 이 오퍼시티 값이 중요하다. 오디오도 역시 게인 값이 중요하다. 게인이 가장 기본적인 그 크기를 조절하는 첫 번째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볼륨이에요. 이 게인을 조절하면 이 파형의 느낌이 보이게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달라져요. 근데 이 볼륨을 조절하면 파형은 변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소리는 작아져요.
이거는 0dB인데요. 예, 이거를 이제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거는 단지 차이가 뭐냐면 이 트랙의 전체에 있는 볼륨을 조정할 때 얘로 쓰는 거고요. 어떤 한 클립을 쓸 때는 가능하면 개인 값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쓰시고요. 그 다음 오디오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. 오디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오디오 트랙을 갖고 와서 믹싱을 할 때 그냥 오디오를 이렇게 다음 곡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크로스페이드 되게끔 초수를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크로스페이드. 자, 그 대신에 두 개의 볼륨 레벨이 비슷해야지 이게 좀 무난하게 들리겠죠. 자, 예를 들면 이제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녹음을 해서 내가 뭔가 녹음을 해서 여기다가 나레이션을 깐다. 그 나레이션 할 때 마음에 안 들었다. 그 다 녹음을 할 때 그냥 잘라서 녹음하지 마시고 그냥 쭉 녹음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다 잘라요. 이렇게 중간에 마음에 안 드네. S 스플릿 S거든요. 그러면 그 트랙에서 놓고 잘라요. 여기도 자르고 그 필요 없는 거 지워버려. 예, 딜리트 시켜고 다시 붙이고. 예.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다 만드는 거예요. 그냥 오디오 작업을 하면서 굳이 이거를 막 처음부터 다시 녹음하지 마시고요. 안 된 부분 있어도 그냥 연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고 나레이션 같은 경우 아주 쉽고요. 왜냐하면 톤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방에 녹음하시고 여기서 잘라서 트랙을 나중에 만드시는 게 훨씬 편하고요. 나레이션이 아니라 연주 음악 같은 경우 피아노 연주를 한다거나 뭔가를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하다 보면은 좀 다시 연주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. 예, 그러니까는 뭐 그때는 어쩔 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녹음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, 그리고 이제 요령이 생기시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은 딱 보면은 거의 이 오디오 파형만 가지고도 이게 비트가 어디 비트인지 연결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파형의 느낌만 가지고도 오디오가 이상해지지 않도록 같은 음악이 있고 비트가 비슷한 음악인 경우 드럼 비트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같이 리믹스 같은 거 할 때나 뭔가 음악들을 연결해서 쓸 때 이런 파형을 잘 보면서 이 파형 안에서 제가 비트를 찾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지금 쿡 하고 다는 게 거의 대부분 뭐 피아노 연주 음악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이런 음악들에서는 쿡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다 대부분 드럼 비트거든요. 이 드럼 비트를 뭐 모르겠으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하셔도 돼요. 예,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믹싱을 할 때 네, 거의 뭐 같은 음악이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비슷한 비트에서 전혀 섞여도 문제가 없게끔 들리는 오디오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오디오를 믹싱처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오디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때, 오늘은 오디오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, 기본적으로 믹싱한 거 이렇게 붙인다, 자른다, 붙인다, 뭐 이것만 아시면 기본적인 오디오들은 아마 거의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사운드를 좀 더 이쁘게 만든다든지 어떤 필터를 쓴다든지 뭐 노이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오디오 FX를 누르셔서 이 안에 있는 FX들을 다 보실 줄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, 이건 음향적인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. 네, 일반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EQ, 이퀄라이저,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볼륨, 그 다음에 트랙 EQ, 트랙 컴프레서, 그리고 많이 쓰는 거, 노래할 때 많이 쓰는 거 리버브, 뭐 이 정도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나머지 것들은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그 음악을 나중에 조정을 할 수 있고 음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디오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 지금 설명드렸어요.